안녕하세요. 책 읽는 JS입니다. 오늘 소개할 도서는 광우지음 샘앤파커스에서 출판한 가시를 거두세요 입니다. 저자는 책에서 누군가 당신을 힘들게 했다면 나의 행복과 마음의 평온을 위해서 그리고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상대방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미움을 놓아버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아닌 당신의 마음이 바뀌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위해 세운 가시를 거두어도 당신은 안전하니 가시를 거두고 자주 웃고 미소 짓는 습관이 되면 평온을 맞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 돌봄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은 사랑입니다. 가시를 거두는 첫 번째 이야기. 한 도시에 성형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 상담을 청했습니다. 선생님, 제 얼굴이 비뚤어진 것 같아요. 의사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원래 사람의 얼굴은 미세하게 비대칭입니다. 이 정도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사람이 며칠 후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아무리 봐도 턱이 삐뚤어진 것 같아요. 의사는 그의 턱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돌려보냈던 그 사람이 며칠 후에 또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이 자꾸 삐뚤어져 보여요. 의사는 그 사람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을 추천하자 그는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궁금했던 간호사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그 사람이 이제는 오질 않네요? 의사가 심드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안과에 보냈거든. 그 사람 시력에 문제가 있더라. 병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때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이해할 때 고민의 해답이 드러납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 얼굴이 정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삐뚤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큰 고민이 있다면 당장 필요한 것은 마음의 눈을 교정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눈을 교정하는 것, 그것이 마음 공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고민과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고 있는 고민과 문제 가운데 상당수는 처음부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바뀔 때 나를 그토록 괴롭히던 고민과 문제가 원래부터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삶이 조금은 덜 퍽퍽하지 않을까요? 가시를 거두는 두 번째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깨지기 쉬운 것이 무엇일까요? 유리? 이슬? 물거품?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랑 참 조심스럽고 깨지기 쉬운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비유한 명언 중에서 날로 같다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멀리 하면 춥고 가까이 하면 자칫 되기 쉬우니까요. 살얼음을 걷는 것 같다는 표현도 좋아합니다. 너무 힘을 주면 깨져버리니 사람과의 관계도 살얼음을 걷듯이 신중해야 합니다. 세상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이 원수가 되어 나를 괴롭힙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던 자식이 가장 큰 아픔으로 나를 괴롭힙니다. 평생을 같이 갈 줄 알았던 친구가 작은 이익에 돌변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관계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보다 조심스럽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희망입니다. 힘들 때 나를 도와주는 것도 사람이고 슬플 때 나를 도와주는 것도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됩니다. 우리는 늘 좋은 사람을 기다립니다. 좋은 사람이 다가와 나를 안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다린 만큼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쓰디쓴 만남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마음을 다치면 사람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피해도 다친 마음이 낫지는 않습니다. 피할수록 외로움과 공허함만 더욱 커질 뿐입니다.
사람을 피해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 없이 홀로 살 수 있는 존재는 거의 없습니다.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기에 사람이 희망입니다. 당신이 먼저 다가가세요. 당신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세요. 좋은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좋은 사람이 되세요. 꽃향기에 나비가 모여들고 벌들이 춤을 춥니다. 당신이 향기로우면 좋은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사실 사람과의 관계는 참 어렵습니다. 잘 하려고 하면 실수하게 되고 못하면 낭패를 봅니다. 사람의 관계란 그토록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려워도 풀어야 하는 숙제입니다. 좋은 실타래든 나쁜 실타래든 살면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아도 사람을 통해 치유해야 합니다. 사람이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소년이 유명한 관상가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제가 높은 벼슬에 올라 재상이 될 수 있을까요? 관상가는 소년을 유심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관상을 보니 높은 벼슬은 힘들겠구나. 소년은 잠시 고민하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의술을 배운다면 의원이 될 수 있을까요? 관상가는 의아한 표정으로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아까는 재상이 되고 싶다더니 왜 갑자기 의원이 되고자 하느냐? 제가 재상이 되고 싶은 이유는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어서입니다. 만약 재상이 될 수 없다면 차라리 의원이 되어 아픈 사람을 고통에서 구제해주고 싶습니다. 소년이 씩씩하게 답하자 관상가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장차 큰 벼슬에 오를 것이다. 아니 왜 아까는 안 된다더니 지금은 된다고 하십니까? 손금보다 뛰어난 것이 관상이요. 관상보다 뛰어난 것이 마음이라고 했다. 백성을 사랑하는 너의 큰 마음이 관상을 바꿔놓았구나. 소년은 훗날 재상이 되어 백성들을 위해 힘쓰고 널리 인재를 길러 존경받는 위인이 됩니다. 그 소년이 바로 송나라 시대의 명재상이었던 범중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궁금해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과연 잘 될까?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운명을 알고 싶어 하면서 정작 운명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말에 비싼 부적을 사거나 이상한 비방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운명을 바꾸는 길은 부적이나 요상한 비방에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마음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운명을 연구한 선각자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운명을 만드는 것도 마음이요. 운명을 바꾸는 것도 마음이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나요? 네 번째 이야기. 나를 바꾸고 싶다면.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엘렌 랭어는 오랫동안 인간의 행동과 의식 구조를 연구했습니다. 또한 명상의 과학적 효과를 세상에 널리 알린 생활 명상의 개척자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아주 독특한 실험을 진행합니다. 호텔의 객실을 관리하는 직원 44명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지금부터 자신이 맡은 업무를 노동이라 생각하지 말고 운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보세요. 직원들은 주된 업무인 객실 청소와 세탁 등을 하면서 이것은 노동이 아니라 운동이다 라고 마음에 새기며 한 달을 보냅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실험에 참여한 직원들을 상대로 변화를 측정해 보니 체중이 평균 1kg 감소했으며 혈압도 10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한 운동을 하거나 식단 조절 없이 마음가짐을 바꾼 것만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것입니다. 어느 주부가 갱년기에 이르러 짜증이 늘고 수시로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우연히 명상이 좋다는 말을 듣고 직접 배워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으니 지루하고 집중도 안 됩니다.
오히려 몸이 더 처지는 느낌입니다. 힘들어하는 그녀에게 명상 선생님이 묻습니다. 평소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무얼 하셨나요? 그녀는 곰곰이 생각하다 대답합니다. 그냥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를 했죠. 아주 좋아요. 제가 지금부터 새로운 명상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설거지하거나 빨래하고 청소할 때마다 오직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 자체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마음이 점점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세요. 그녀는 명상법이 특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별로 어려울 게 없었죠. 곧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생활 속의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할 때마다 그 순간순간에 집중하며 자신이 하는 일을 내내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동안 자신의 마음이 깨끗해진다고 상상했습니다. 자꾸 하다 보니 실제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집안일을 말끔히 마친 뒤 지친 몸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편안하게 몸을 기대고 별 생각 없이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반짝반짝 깨끗한 거실이 눈에 들어오면서 돌연 가슴이 편안해지고 의식이 맑아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몇 분 동안 황홀경에 빠졌다가 현실로 돌아온 그녀는 가슴에 질척이던 우울한 감정이 싹 사라진 것을 느낍니다. 그 후 수시로 밀려오던 짜증이 없어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음은 나의 주인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나를 움직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길을 걷고 있나요? 여러분의 선택이 곧 마음의 길을 결정합니다. 자신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이 마음을 알아차리세요. 가시를 거두는 5번째 이야기. 소녀는 얼굴에 난 큰 점이 부끄러웠습니다. 큰 점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소녀는 늘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제발 얼굴에 난 점을 없애주세요. 어느 날 소녀는 남몰래 숲에 들어가 혼자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놀랍게도 전설 속의 요정이 덫에 걸려 있습니다. 소녀는 날개 달린 작은 요정을 덫에서 놓아줍니다. 다시 날개 된 요정이 소년에게 묻습니다. 소원이 있니? 나를 살려줬으니 내 소원을 들어줄게. 내 얼굴에 난 이 점을 없애줄 수 있어? 요정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흔쾌히 대답합니다. 소원을 들어줄게. 요정은 자신의 날개에서 가루를 한 움큼 털어내더니 그것을 소년의 얼굴에 뿌립니다. 자, 이제 점이 보이지 않을 거야. 이 말을 남기고 요정은 사라집니다. 소녀는 무언가에 홀린 느낌입니다. 혹시나 하고 냇물에 얼굴을 비춰봅니다. 오, 맙소사. 놀랍게도 얼굴에 난 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후 소녀는 밝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했으며 친구들과도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착한 심성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한 소녀와 알콩달콩 연애도 합니다.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아침, 소녀는 거울을 보다가 비명을 지릅니다. 그토록 부끄러워했던 큰 점이 얼굴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멀리 할 거야. 다시 외롭고 어두운 혼자만의 세계에 갇힐 거라고 생각하자 몹시도 두려웠습니다. 소녀는 울면서 숲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애타게 요정을 찾습니다. 요정이 나타나자 소녀는 외칩니다. 내 얼굴에 점이 다시 생겼어. 어서 없애줘. 제발 부탁이야. 요정은 소년을 그윽하게 쳐다보며 말합니다. 난 사실 내 얼굴에 점을 없애지 않았어. 내 능력으로는 점을 없앨 수가 없단다. 아니야, 내가 날개에서 털어낸 가루를 내 얼굴에 뿌린 후로 점이 사라졌어. 아이야, 진실을 말해줄게. 사실은 내 눈에 점이 보이지 않도록 최면을 걸었던 거야.
너에게만 안 보였을 뿐이지 점은 항상 있었단다. 그게 진실이야. 소녀는 얼굴이 점이 사라졌다고 착각한 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확실히 깨닫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아하던 소녀와 사랑에 빠진 것은 얼굴에 점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자신의 모습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소년이 혹시 상처받을까봐 얼굴에 있는 점 이야기는 전혀 꺼내지 않았던 거죠. 소년은 당당하게 마을로 돌아갑니다. 이제 얼굴에 큰 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자신의 작은 단점인 점에 연연하지 않는 대신 자신의 큰 장점인 따스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더욱 사랑해야겠다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전해지지 않는 소년의 뒷이야기를 상상해 보면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아마도 소년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또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살았겠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단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에게 큰 관심이 없답니다. 타인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먼저 사랑하세요. 그 사랑의 결과가 선물로 돌아올 것입니다. 가시를 거두는 6가지 방법 중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어떤 눈으로 바라보나요?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남자가 우울증세로 고생하다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이런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감사한 일을 하루에 5가지 이상 노트에 적으세요. 우울증을 완화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남자는 의사의 조언대로 매일 5가지 이상 감사한 일을 노트에 적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일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억지로 쥐어짜서 적긴 했지만 도무지 마음에 와 닿지 않는 일입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남자는 공원을 걷습니다. 발밑이 물컹해서 내려다보니 누가 먹다 버린 아이스크림을 밟았습니다. 순간 짜증이 폭발합니다. 이것 보라고 내 주제에 감사할 일이 어떻게 5가지나 되겠어. 마구 분통을 터뜨리고 걸음을 옮기려는데 눈앞에 개똥이 딱 보입니다. 순간 남자는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립니다. 어휴, 개똥을 안 밟아서 다행이다. 그때 가슴속에 불꽃이 팍 일어납니다. 남자는 집으로 달려가 노트를 펼치고 이렇게 적습니다. 개똥 대신 아이스크림을 밟아서 감사합니다. 남자는 순간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 뒤로 감사할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짜증스럽기만 했던 일상이 감사할 일이 많은 하루하루로 변해갑니다. 햇살이 따스해서 감사합니다. 비가 오니 시원해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편하게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남자는 그 후 우울증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합니다. 세상은 원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인생은 원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수많은 고민과 갈등과 문제는 원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원래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은 어떤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나요? 늘 말씀드리지만 선택은 당신의 몫이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인생은 결코 내 뜻대로 사라지지 않지요. 하지만 너무 힘주지 말고 조금 흔들려도 중심 잡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JS였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